안녕하세요. 였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이란 채널 액다의 지원이입니다. 자, 액다의 초심자를 위한 워해머 특집. 자, 이제 계속 제노라던가 뭐 마린이라던가 초월적인 존재들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우리 세상과 역사는 뭐야? 인간의 것이야. 내가 저번에 블랙리전 설명회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바돈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뭐야? 초인들을 위한 세상입니다. 우생학이야, 우생학. 사실상 이단 놈의 반역파 새끼들. 워해머의 주인공 누구야? 워해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건 누구야? 바로 닌겐! 평범한 인간들입니다. 여기 나온 인간들이 평범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강화 시술이라던가 스페이스 마린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아스트라 밀리타룸의 영웅들입니다. 아스트라 밀리타룸의 아주 대표적인 영웅들에 대해서 오늘 달아볼 건데,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제가 이전에 아스트라 밀리타룸의 설명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유명 연대 설명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3대 커미사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뤘던 애들은 안 다룹니다. 물론 이제 소설 시리즈가 나와 있다던가 굉장히 딥한 내용이 있죠. 그런 사례는 뭐 다룰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나중에 중급자를 위한 워해머 설명회로 넘어갈 거고, 오늘 초급자를 위한 워해머 설명회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루지 않았던 아스트라 밀리타룸의 대표적인 영웅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루고 갑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약간 인간 찬가, 인간은 위대해, 괴물을 쓰러뜨리는 건 언제나 인간, 그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저는 약간 초딩 스타일이에요. 초딩 스타일이라서 존나 짱센 투명 드래곤, 존나 짱센 스페이스 마린, 존나 짱센 커스토디안 가드, 존나 짱센 임페리얼 라이트,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한 동질감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설명회는 입문자와 초급자를 위한 설명회고요.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워해머의 그렇게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는 워해머의 룰북, 그리고 코덱스, 아니면은 게임스 워크숍에서 공식적으로 발매한 블랙 라이브러리의 소설들이라던가 화이트 드워프 잡지라던가 국내 블랙 라이브러리 갤러리라던가 아니면 뭐 나무위키라던가 외국의 렉시카노, 워해머 위키, 그런 데로 올바른 정보를 좀 취득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뭐 그냥 약팔입니다. 약팔임. 그래서 시작해보자. 자, 첫 바따 누구야? 첫 바따는 바로 성자 세인트 올라니우스 피우스입니다. 야, 사실 근데 아스트라 밀리타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인물은 이제 호루스 에로시 때 인물이거든요. 근데 호루스 에로시 때는 아스트라 밀리타룸이 아니었죠. 솔라 억실리아였던가? 그래서 또 스페이스만이 따까리기도 했죠. 임페리얼 가드 아스트라 밀리타룸이라는 개념이 좀 있기 직전이었죠. 올라니우스 피우스는 누구냐? 가드맨의 전설입니다. 성자예요. 가드맨인데 성자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깃발 들고 다닙니다. 호루스 에러시는 초인들의 이야기잖아요. 스페이스 마린, 영속자, 아니면은 과학적으로 뛰어난 거,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올라니우스 피우스는 뭐야? 그냥 인난캐입니다. 근데 호루스 에러시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에요. 그래서 올라니우스 피우스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면, 호루스 에러시 막바지에 호루스가 씨발 안 되겠다. 왜? 뒤에서 라이오넬 존슨이랑 로버트 길러먼이 달려오고 있어. 그리고 지금 발람파 앙커모페가 옌병들을 떨고 있어. 그래갖고 전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죠. 그래서 호루스가 황제한테 아버지! 막고라 뜹시다! 이럽니다. 황제가 거기에 응해갖고 황제랑 호루스랑 막고라를 무다무다 하죠. 자, 그랬을 때 황제가 초반에 호루스한테 밀렸단 말이에요. 호루스는 에버 초진이고 황제는 가지고 있던 힘도 내뱉었고, 그 다음에 웨베이 전쟁 때문에 체력 소모라던가 그 상처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황제가 밀리고 있어갖고는 호루스가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4명이요! 하고서는 호루스가 붕쭈붕쭈 황제 대가리 딱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하고서는 뒤에서 누가 우렁차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야? 누가 감히 우리의 싸움에 끼어드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호루스의 따까리라던가 황제의 따까리들은 이제 서로 지원을 해주려고 지들끼리도 싸우고 있었고, 감히 황제랑 호루스의 싸움에 끼어들지를 못했단 말이야. 웅장한 싸움이니까. 그리고 뭐 국룰이죠 사실. 진지 빨고 말하자면은 이게 병력이 다 사방팔방 흩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도 싸우고 있었어요. 황제의 따까리들과 호루스의 따까리들도 싸우고 있었어. 그리고 둘의 사이킹 에너지가 공명이 일어나갖고는 함부로 들어가지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액다버스에서는 뭐야? 그냥 국룰이지. 주인공이랑 악역이 싸우고 있으면 중간에 누가 난입 안 하는 건 국룰이죠. WWE처럼 호루스! 속고마 대라! 이 대머리 새끼야! 그러는 거야. 근데 호루스가 여기서 그냥 막타 때리면 되거든요. 황제! 해치웠나? 하고서는 호루스가
황제 대가리를 요 두툼한 빠따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속고마대다 그러는 거야. 사실 근데 누가 속고마대다 하든 말든 그냥 대가리 깨면 된단 말이야. 근데 속고마대다 이 대머리 새끼야! 그러니까 호루스가 빠직하고서는 이게 머리가 없으니까 이게 핏줄이 서는 게 보이는 거야. 빠직하고선 대머리? 누가 대머리래? 씨발! 야, 넌 대머리 안 될 줄 알아? 그래갖고는 어떤 새끼야? 딱 그럽니다. 가드맨 한 명이 딱 호루스 앞으로 딱 나가서갖고는 야! 이 대머리 새끼야! 더러운 배신자 새끼야! 그러니까 호루스가 빠직? 뭐라 그랬어? 대머리? 가드맨 한 명이 딱 호루스를 막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는 그 가드맨의 이름은 뭐야? 올라니우스 피어스입니다. 올라니우스 피어스가 딱 맞고서는 대머리 새끼야! 죽여봐! 응! 뒤지면 그만이야! 죽여봐! 황제폐하 죽이기 전에 나 먼저 죽여 이 대머리 새끼! 어? 나를 죽이면 내 뒤에 10명의 가드맨이 널 막을 거고 10명의 가드맨을 죽이면은 100명이 널 막을 것이야. 응! 100명 죽여봐! 1000명 꼬라박으면 그만이야! 1000명 죽여봐! 10,000명 꼬라박으면 그만이야! 이 대머리야! 라고 올라니우스 피어스가 딱 그러니까 호루스가 이 씨벌! 너는 대머리 안 될 줄 알아? 붕쭈 대가리 딱 해갖고는 올라니우스 피우스의 대가리를 깨버립니다. 이제 뭐 대가리를 깼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북 하고 찢어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눈깔 비임했다는 얘기도 있고 머리 가죽을 벗겨버렸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진실은 저편 너머에 올라니우스 피우스가 시간 벌었던 거 얼마였어?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호루스가 대머리에 긁혀갖고 어그로가 빠졌던 사이에 황제가 딱 힘을 얻어갖고는 잘해주었다 어린 가드맨이요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황제가 다리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추진력 쏙 해갖고는 손 고쿠가 피콜로의 배때기를 뚫었던 것처럼 추진력을 쏙 해갖고는 호루스의 배빵 뚫어갖고 호루스가 허미 씨펄 완전체였던 내가 쿨럭 하고서는 대머리 하나에 긁혀갖고는 호루스가 패배했다. 야, 그래갖고 이 위대한 가드맨을 뭐라고 불러? 올라니우스 피우스라고 부릅니다. 그 신적인 존재들이 싸우고 있는데 잠깐 호루스를 대머리라고 긁어갖고는 호루스가 거기에 긁혀서 올라니우스 피우스를 상대한테 한 5초면 되겠습니까? 5초 정도 벌어졌는데 그 5초 사이에 기억할게! 올라니우스 피우스 성자요! 그랬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자, 이거는 구랍니다. 내가 언제부터 진실을 얘기했다고 생각했던 거지? 내가 맨날 선동과 날조를 얘기한다고 했잖아. 깨져라! 액화수열! 빠방! 자, 호루스의 기함에 황제랑 콘스탄틴 바엘도르, 뭐 로가엘돈, 생기니우스 최정예 멤버를 데려갔어요. 그때 텔레포트 할 때 최정예 멤버들이 갔단 말이야. 커스토디안 가드도 남아있는 애들 빡빡 긁어갖고 갔단 말이야. 근데 라스건 쏘고 있는 이 가드맨을 왜 데려가? 요걸 왜 데려가냐고. 두 번째로 라스건 들고 있는 맨몸의 가드맨이 텔레포트가 되나? 자, 무슨 일이냐면 자, 옛날 옛적에 워해머가 자, 이거 설정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로 돌아옵니다. 정신을 차려! 현실로 돌아오란 말이야. 이제 워해머 게임이 아니라 워해머 스토리가 아니라 현실로 돌아옵니다. 옛날의 워해머는 뭐야? 옛날의 워해머는 호루스랑 황제랑 황궁에서 싸웠어요. 호루스랑 황제랑 황궁에서 싸웠습니다. 그때는 호루스도 프라이마크라는 개념이 있기 전이었어요. 호루스의 기함에서 싸웠던 게 아니라 황궁에서 싸웠어요. 황궁에서 싸웠고 프라이마크라는 개념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궁에서 싸우다 보니까 가드맨 하나가 난입을 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설정이었습니다. 근데 게임스 워크샵에서는 이 설정이 있었는지 까먹었어요. 나중에 이제 프라이마크의 설정이 잡히죠. 카페에서 한 분이 이제 프라이마크 초기 이미지를 공유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앙커모페 같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원래 그때 이렇게 생겼었어요. 왼쪽에 뿔찌찌의 마그누스, 요 왼쪽에 두 번째 모타리온,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아흥태 해병, 맨 오른쪽 펄기. 옛날에 이랬단 말이야. 이 개념조차도 생기기 전이었어요. 이 설정이 바뀌니까 그 올라니우스 피우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복.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이야기가 파생이 두 개가 됩니다. 자, 게임 외적인 얘기는 끝났고요. 다시 설정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올라니우스 피우스의 그 모티브가 되는 인물은 두 명이 있습니다. 게임 설정에서. 자, 옛날 설정은 그래서 이건 옛날 설정인 거고, 자, 첫 번째 누구야? 올라니우스 페루손. 실례지만 어디 올십니까? 죄송하지만 이 세계관은 서양이기 때문에 성이 페루손이에요. 그래서 올라니우스가 이름이죠.
철수, 박철수, 김철수. 이거 예전에 제가 황제 설명했을 때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올라니오스 페루소는 누구야? 영속자입니다. 영속자 뭐지? 영속자는 자 영원 불멸한 삶을 사는 인물이죠. 물론 죽음. 특수한 초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영속자는 오래 사는 경우도 있죠. 부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불멸자의 개념이죠. 자 올라니오스 페루소는 뭐야? 황제의 깐부였어요. 얼마나 깐부였어? 옛날에 로마, 페니키아 아니면 뭐 마케도니아 존나 옛날 있잖아요. 그때 황제와 함께 웅장하게 막 거닐던 친구였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자 깐부로 지내다가 황제가 좀 선을 넘는 것 같으니까 올라니오스 페루소니 아니 이거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지 않아.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올라니오스 페루소니 황제랑 갈라집니다. 황제랑 갈라져 갖고는 이제 뭐해? 근데 뭐 다 갔어요. 나중에 시간을 살면서 베트남 전쟁도 가고 1, 2차 세계대전도 가고 걸프전도 가고 십자군 전쟁도 가고 뭐 다 했어요. 아 뭐 여기서 걸프전 정도는 아마 진실일 거고 십자군 전쟁이라던가 1, 2차 세계대전은 정보 확인이 필요한데 하여튼간 뭐 역사의 그 순간순간마다 일개 병사로서 참전을 하고 영웅적인 활약을 합니다. 와 그러면은 프랄마크들의 생물학적 어머니였던 에르다도 최강의 사이커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뭐야 황제 2인자였던 말카도르도 말카도르 시길라이트 말카도르 인장관 말카도르도 엄청난 초능력자니까 오 올라니오스 페루손도 엄청난 영웅이구나. 무슨 특수 능력이 있나요? 딱히 없습니다. 예, 그냥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 게 특수 능력이에요. 약간 뭐 울버린 같은 애 아니야 사실? 자 그랬는데 올라니오스 페루소는 그냥 역사의 현장 한 번씩 깔짝깔짝 하면서 자기만의 삶과 길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얘기가 좀 길어요. 왜냐면 이거 호르세로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존 그라마티쿠스라는 애가 야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그럽니다. 언제? 호르세로시 때. 존 그라마티쿠스에 대해서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이 계실 텐데 나이트로드 설명했대. 뭐야? 불칸이 덜덜 해갖고는 콜라드 커즈 개 조패고 있었죠. 붕쭈 그냥 떡갈비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죠. 그때 또 다른 영속자였던 존 그라마티쿠스가 콜라드 커즈를 워프로 데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존 그라마티쿠스가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그랬는데 뭐야? 올라니오스 페루소는 관심 없었어요. 싫은데? 근데 이제 황제랑 연관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갖고 결국에 존 그라마티쿠스랑 같이 동행을 하게 되죠. 황제 설명이랑 연결이 되는데 황제가 호루스랑 상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호루스는 에버 초준 에비가 넷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가 씨발 안 돼. 그래갖고 황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워프 에너지를 좀 빨아먹어야겠다고서는 워프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데 그 워프 에너지를 다 먹어버리면 황제가 워프 에너지를 다 먹고 그 다음에 호루스를 따면은 황제가 카오스의 5번째 신 다크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황제가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자 울라니오스 페루손이 저기 난입을 하죠. 난입을 해갖고 형! 어쩌다가 사람이 이렇게 됐어. 우리가 비록 다른 길로 갈라져서 서로 남남으로 지냈지만 인간성을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거는 쿨하고 펀하고 섹시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황제가 처음에 이제 뭐라도 씨발 비켜! 나 호루스를 이겨야 돼! 딱 그랬는데 울라니오스 페루손이 아니야! 그것은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지 않아! 이러지 마! 당신 안 그랬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황제가 어쩔 수가 없구만. 그러고서는 자신의 인간성과 그리고 워프 차원에서 긴바이 했던 워프 에너지를 같이 이마테리움에다 흘러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황제가 이제 우리가 알던 그 황제가 아니게 됐다 그랬죠. 황제랑 호루스랑 무다무다 하는데 황제가 조털렸단 말이야. 황제가 조털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때 존 그라마티쿠스랑 울라니오스 페루손이 현장에 딱 난입합니다. 아니 어떻게 했던 거야? 아까 그거 구라라 그랬을 때 어떻게 맨몸으로 텔레포트 했어요 그랬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냥 썸띵 인비지블한 방법으로 존 그라마티쿠스가 뭐 웨베이를 열었던 워프를 열었던 텔레포트를 한 건 아니고 대충 포탈 비슷한 걸 열어갖고는 현장에 난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1, 2제국이 쓰는 텔레포트랑 건 조금 달라요. 별도로 간 겁니다. 죽창 있잖아 죽창. 신조차도 죽일 수 있는 죽창. 로보트 길리먼도 이 죽창 맞아갖고 해궁 아구 씨발 나죽네 그랬잖아요. 가지고 와갖고 황제한테 슬쩍 찔러 넣습니다. 황제한테 슬쩍 찔러 넣고선 야! 대머리 새끼야! 딱 그러니까 호루스가 거기에 딱 오로가 끌린 거야. 뭐야? 씨발 대머리! 붕쭈 대가리 딱 해갖고 뭐 파워컬러로 찢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빠따로 대가리를 깨버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한 대 컷 당합니다.
한대껏 당하는데 시간을 벌어준 건 아니고 황제한테 죽창을 죽창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그 죽창으로 호루스한테 딱 찔렀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황제가 호루스를 이기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죠. 자, 그래갖고 자, 이 첫 번째 사람이 뭐야? 올라니우스 페루손이 이제 첫 번째 모티브 1입니다. 가드맨 중에 올라니우스 피어스라는 애가 있어요. 혹은 파이어스. 그러니까 뭐야?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까 황제의 동기는 뭐였어? 황제의 동기는 올라니우스 페르손입니다. 그리고 가드맨의 성자라고 불리는 건 누구야? 올라니우스 피우스. 피우스 이거예요. 성자 피우스. 근데 지금 또 다른 친구 누구야? 가드맨 올라니우스 파이어스 혹은 피우스. PI 파이어스 혹은 피우스. 실례지만 어디 오십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 뭐하고 있었어? 황궁 공성전 할 때, 황궁 공성전 할 때 스페이스 마린들 곁에서 열심히 황궁 지키고 있던 아세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고 있었는데 황궁 지키고 있다가 어디 뭐 공항 지키라고 했단 말이지. 공항 지키러 가고 있는데, 자, 황궁 공성전 이제 후반쯤 되면은 이제 악마들도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이제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이 아니라 배반자 마린이었는데 호르세르시 후반부까지 가면 이제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이 되고 그다음 악마들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갖고 올라니오스 피어스가 공항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다가 씨발 공격을 당하는 거야. 공격을 당해갖고는 막 포위를 당합니다. 아! 씨발! 어떡하면 좋냐? 우리는 가드맨이란 말이야! 딱 그러고 있는데 거기까지다! 신무기의 자매단에 시스터즈 오브 사일런스죠? 시스터즈 오브 사일런스 한 명이랑 커스토디안 가드 한 명이 그걸 발견을 합니다. 가드맨 아세이들이 위험한 애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드맨을 구해서라기보다는 악마가 있으니까 족치러 갔겠죠? 그래서 악마한테 공격당한 가드맨들을 구해줘요. 그랬는데 자, 이 올라니오스 피어스는 뭐야? 약간 종교에 심취했어요. 부두교에 심취한 건 아니고 황제교 비슷한 걸 심취해갖고는 오호! 신은 존재하며 그는 황제폐하다. 황제를 막 믿고 있었단 말이야. 그 임페리얼 트루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터즈 오브 사일런스랑 커스토디안 가드가 와갖고 자기네들을 구해준 거야. 보잘것없는 자기네들을 구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 씨발 이거 황제폐하의 은총이다. 그리고 그 극악무도한 악마를 인역해가 야자수 인역해가 대가리를 그냥 빡 하고 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토착 종교에 있는 여신이다, 여신! 막 그럽니다. 갑자기. 가드맨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초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황제 폐하의 은총을 받은 여신이다, 여신! 막 이지랄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은 올라니오스 피어스의 친구들 있죠. 친구들은 커스토디안 가드는 보이는데 시스터즈 오브 사일런스는 안 보이는 거야. 침묵의 자매는 안 보이는 거야. 왜 안 보여? 퍼라이어잖아요. 퍼라이어는 뭐야? 이게 그 존재감이 희미해갖고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올라니오스 피어스의 그 친구들은 임마 뭐라는 거야? 그래서 커스토디안 가드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뭔가 썸띵 인비지블한 무언가 보고서는 올라니오스 피어스가 여신이시여 저를 구해주러 오셨군요. 절 받으소서 이러는 거야. 근데 뭐야? 친구들이 보기에는 허공에다가 허공에다가 절하고 허공에다가 주인님 낑낑 여신님 막 이러고 절하고 그러는 거 같은 거야. 친구들이 정말 와 저러노? 이럽니다. 투명한 게 아니라 퍼라이어의 특성 때문에 이 다크템플러처럼 친구들은 안 보여. 근데 올라니오스 피어스는 침묵의 자매들의 존재를 느끼고 아주 강하게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봤던 침묵의 자매랑 커스토디안 가드가 야 임마 요거 귀엽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범부들은 침묵의 자매를 못 본단 말이야. 시스터즈 오브 사일런스를 못 본단 말이야. 근데 다른 애들도 못 봤단 말이야. 근데 그 일행 중에 올라니오스 피어스만 히오사를 보고서는 여신님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임마 귀엽네 하고 그냥 할 일을 했으니 떠난다 하고선 갑니다. 자, 그랬는데 자, 이 올라니오스 피어스는 뭐야? 얘는 허풍이 심했습니다. 허풍도 심하고 액다처럼 약을 잘 파는 애였어요. 자, 그래갖고는 뭐야? 돌아댕기면서 막 그 얘기합니다. 야,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말이야 여신님이 와갖고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더리니까 나 지금 여신과 황제의 폐하의 보호를 받고 있어. 야, 내 신실한 기도를 그분들이 받아줬나봐 막 이럽니다.
그래갖고 야 새끼야 지랄마 약 팔지마 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커스토디안 가드랑 썸띵 인비주얼한 무언가가 악마를 죽이긴 했단 말이지. 그래갖고 저 새끼 약 파는 것 같긴 한데 뭐 하여튼 뭐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갖고 이제 올라니오스 피어스가 이제 목표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을 하는데 되게 이제 재밌는 사례가 나오죠. 황제 폐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죠. 자 그러고 있는데 현장에 도착했는데 뭐야? 황제 폐하와 제국의 깃발이 자빠져 있는 거야. 자빠져 있어갖고 올라니오스 피어스랑 저기 리멤브란서 있죠? 리멤브란서가 뭐죠? 종국기자 같은 거죠? 프라이마크들이 대성전할 때 리멤브란서라는 민간인 태워갖고는 기록을 하고 종군기자처럼 뭐 역사가이자 종군기자이자 예술가들을 태웠다 그랬죠? 그게 리멤브란서인데 리멤브란서는 그 종군기자랑 같이 올라니오스 피어스가 같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뭐야? 이 황제 폐하의 깃발이 거기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어스랑 종군기자가 야 저거 일단 우리가 좀 세워볼까? 하고서는 올라니오스 피어스랑 종군기자가 야 별 생각 없이 깃발을 황제 폐하의 깃발을 딱 세웁니다. 근데 이거 아버지의 깃발과도 굉장히 비슷하죠? 아버지의 깃발이 뭐야? 이오지마 전투할 때 미군이 이거 성조기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자빠져 있던 거 그냥 세웠던 거였어요. 근데 사진을 시발 기가 막히게 찍어갖고는 전쟁 난전 한가운데 미군이 깃발을 가갖고는 고지에다가 깃발을 딱 꽂은 것처럼 뭔가 그렇게 연출이 돼버린 거야. 사진이. 그래갖고 이거 아버지의 깃발이라고 불리죠. 나중에 이제 뭐 소설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올라니오스 피어스가 그 종군기자랑 같이 리멤브란스랑 같이 별 생각 없이 깃발을 딱 세우니까 갑자기 뭐야? 수많은 가드맨들이 여기로 하나 되어 집결하라! 하나 되어 싸워라! 마치 안두인den이 격전의 아자로스에서 천찬 쓴 다음에 하나 되어 싸워라!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이러는 것처럼 씨발 별 생각 없이 깃발 세웠는데 갑자기 여기로 와! 황제 폐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하고서는 갑자기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와! 하고 그거는 이 깃발하러 모이는 거야. 중요 교점에서 황제의 깃발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와 와그라글 하스스톤 수많은 가드맨들이 집결하기 시작하니까 악마들이 싸움이야? 나도 끼워야지! 다들 모여! 우야! 하고서는 악마들이 이 깃발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깃발에 모여있는 가드맨들을 상대로. 그래갖고 스스발! 어떡하지? 그랬는데 또 올라니오스 피어스가 여기서 우소프처럼 그러죠. 아니! 우리는 여기서 버틴다. 살아남을 수 있다. 왜? 황제 폐하와 그를 따르는 천사 여신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야? 친구들이 임마이 또 우섭질하고 있어. 너는 밀진보다 해적단 실격이다. 딱 그러는데 갑자기 뭐야? 갑자기 또 시스터즈 오브 사일런스랑 커스토디안 가드가 저기 맛집이네 하고서는 붕쭈 대가리 딱 해갖고는 악마들을 쓸어버립니다. 황제의 지세! 앙흥태 해병이 난입합니다. 안 그러니 월드히터 애들 끌고선 야! 여기 뚫으라 그랬는데 왜 못 막는 뭘 끄집고 있는 거야? 여기 로갈돈이라도 있어? 아니요. 저기 그 가드맨들이랑 그 커스토디안이랑 그 시스터즈 오브 사일런스밖에 없는데요. 뭐? 가드맨 하나 못 이겨갖고 새끼들아 골은 버저컷 출동이다. 월드히터 출동. 그래갖고 월드히터 애들이 붕쭈 대가리 딱딱딱 하니까 대가리 다 썰려 나가는 거야. 코르는 하오 마! 대가리 너 수학 못 외우나? 이런 것처럼 야 안되겠다 우리 역돌격 해야 될 것 같아. 역돌격 이렇게 다들 얘기가 나옵니다. 후퇴해야 된다. 아니 씨발 우리가 목숨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응 뒤지면 그만이야 이럽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기자랑 종군기자랑 같이 있다 그랬죠? 종군기자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좀 양념 좀 치면 안 돼?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 무슨 양념? 자 내 이름이 올라니오스 피어스잖아. 이름도 올림푸스 피어스로 바꾸자. 올림푸스 피어스라는 가드맨이 황제 폐하의 깃발을 사수하고서는 호루스를 상대로 끝까지 저항했다라고 우리 약 파는 거 어때? 딱 그럽니다. 종군기자가 뭔 개소리야? 비겁하게 선동과 날 쪽으로 승부를 하다니 팩트를 가져야지. 팩트. 야 이 시대에는 뭐가 필요해? 암울한 세상이란 말이야. 암울한 세상엔 뭐가 필요해? 영웅이 필요해. 올림푸스 피어스라는 가드맨이 호루스 상대로 깃발에 집결해갖고 잠깐이라도 버텼다. 내가 길막했다는 거 아니잖아. 호루스 상대로 막고라 했다는 거 아니잖아. 길막했다고 하자. 야 길막 한 3초 컷? 2초 컷? 상관없어. 아니 이 가드맨이크 앞에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 딱 그럽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그 종공기자는 뭐야? 아니 재밌겠는데 당장하자? 너 미친 새끼 아니야? 난 기자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뭐야? 앙그론도 오고 덜텐! 앙그론도 오고 월드히터의 마린들도 오고 다 죽고 몇몇은 후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후퇴하면서 야! 우리 이제 버틸 만큼 버텼어. 피어스! 우리 이제 돌아가자. 그런데 피어스가 노! 나 오늘 저녁 지옥에서 먹는다. 내 누구? 올림포스 피어스. 올라니오스가 아니다. 올림포스 피어스야. 기억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군 기자한테. 그러니까 종군 기자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야 시발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야. 근데 미친 새끼. 야 기억할게. 참된 호걸. 그럽니다. 가라. 가서 네팔렘을 찾아라. 여기 내가 어떻게 버텨볼게 라고 종군 기자는 후퇴하고요. 올라니오스 피어스 혼자만 야 와봐 10년들아 오란 말이오 하고서는 탕탕탕 빵 하하하 하고서는 맞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떡해. 마린이랑 저기 앙그론이 오고 있는데 근데 뭐야 앙그론이 야 황제 어딨어 빨리 밀란 말이야 그러는데 황제의 깃발이 저 멀리서 보이는 거야. 황제의 깃발이 저 멀리서 보이고 누군가 한 명이 딱 서 있고서는 멀리서 볼카닉 피스톨이 삥용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앙그론이 피가 끓어오르죠. 어? 황제의 깃발 그리고 거기서 미친듯이 싸우고 있는 미친 새끼 하나. 그러니까 앙그론이 거기서 껌뻑 죽습니다. 황제의 깃발 어그로 야점요. 거기다가 전사처럼 용맹하게 굳건하게 싸우는 거 그거 가드맨이 야점요. 야 너는 내가 책임지고 전력으로 싸워주도록 하겠다. 우와 그래갖고 뭐야? 원래 앙그로는 마린들이 있으면은 앙그로는 어떻게? 와 마린들이 한 트럭이 왔네. 예초기처럼 딱 등에다 딱 메고서 윙 하고서 마린들 대가리를 예초기처럼 땄단 말이야. 그랬는데 야 가드맨 하나가 저렇게 기합찬 모습을 보여줘. 근데 황제의 깃발을 꽂고서 어그로 존나 잘 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기합! 그래갖고는 앙그론이 진심을 다해서 상대해주도록 하죠. 반카이 울어라 지옥 참마도! 해갖고는 앙그론이 마네를 씁니다. 와 평소에는 마네도 안 쓰고 그냥 칼질로 잡았단 말이야 마린들 정도는. 근데 야 너에게 경의를 표한다. 울어라 지옥 참마도 반카이. 그래갖고 올라니오스 피어스의 대가리를 시반 쾅! 해갖고 그냥 뭐 일개 가드맨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종군 기자가 돌아와갖고는 올라니오스 피어스 기억할게. 올림포스 피어스는 좀 그렇다. 뭐 어쨌건 기억할게. 그랬는데 마침 돌아오니까 뭐야 같은 올씨가 페르손이지만 그래도 같은 올씨인 거야. 실례지만 어디 올씨입니까? 올라니오스 둘이 호르세르시 막판에 그 하드캐리라는 거야. 올라니오스 넌 임마 정말 최고야. 기억할게. 그래갖고는 그 종군 기자가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그 종군 기자가 쓴 소설이 뭐야? 황제가 호루스의 기함이었던 벤치프스핏에 갔는데 가드맨 하나가 씨발 죽여봐 100명 꼬라박으면 그만이야 1000명 꼬라박으면 그만이야 10,000명 꼬라박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로 이제 약을 팔아버립니다. 이야기를 바꿔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이야. 똑같이 올씨는 맞아. 올라니오스 페르손 그리고 올라니오스 피어스야. 근데 뭐야? 얘는 파이어스 피어스고 성자는 올라니오스 피우스입니다. 피우스. 하지만 이 역사 왜곡을 제국에서는 그냥 내비두죠. 왜? 가드맨의 프로파간다로 약팔이 역사 왜곡 착한 역사 왜곡이에요. 이거는 착한 역사 왜곡. 가드맨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줬다. 성자 올라니오스 피우스. 그래서 가드맨들이 기한만 있다면 나도 순교각이네! 그렇게 된단 말이죠. 좀 약간 약팔이 있었죠? 조금 진지충으로 갈게요. 왜냐면 이 뒤로는 존나 웃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진지충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누구야? 인류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하나. 프라이마크 18명, 19명보다 잘 키운 솔라 마카리오스 하나가 최고더라. 프라이마크들이 개 병신 찐빠짓 할 때 마카리오스는 30년 동안 프라이마크 이상의 공을 세워놨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마카리오스의 이제 마카리안 성전이 있는데 자세한 건 이제 다른 유튜버인 친가님의 마카리안 성전 설명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워해머 40K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뭐죠? 그냥 서양의 영웅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천재고
정복 군주잖아요. 단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영역을 먹었잖아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죠. 물론 워해머 세계관에서 알렉산더 대왕은 황제예요. 예. 알렉산더 대왕은 황제입니다. 포지션이 알렉산더 대왕 같다는 거예요. 자, 위대한 인물들은 위대한가? 다 전차가 됐어요. 리만러스 전차, 로갈돈 전차, 위대한가? 뭐 하여튼 말카도르 전차, 그리고 마카리우스 중전차. 자, 프라이마크는 뭐야? 프라이마크는 그냥 탱크예요. 리만러스 전차 나쁘진 않은 전차지만 그냥 전차죠. 로갈돈도 그냥 전차야. 근데 뭐 말카도르도 그냥 전차야. 근데 마카리우스는 뭐가 됐어? 중전차가 됐어요. 헤비 탱크. 로드솔라 마카리우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로드솔라 마카리우스면 이름이 로드솔라인가요? 아니죠. 로드솔라는 수도권 방위사령부 사령관 이름입니다. 예. 로드솔라라고 이름이 붙죠. 로드솔라는 수도권 수방사 사령관이요. 수방사 사령관. 근데 이제 워해머의 수방사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로갈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커스토디안 가드랑 로갈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커스토디안 가드는 황궁을 지켜요. 그리고 임페리얼 피스트는 그냥 태양계 정도를 지켜요. 물론 이제 임무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가기도 하죠. 근데 로드솔라는 그 태양계가 있는, 홀리테라가 있는 그 태양계의 광범위한 영역을 커버를 합니다. 이게 태양계 수준이 아니에요. 수많은 행성계를 커버합니다. 자, 로드솔라의 커버 범위는 정답입니다. 경기도를 커버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치면은 자, 커스토디안 가드는 청와대 경호실, 임페리얼 피스트는 서울을 지켜요. 근데 로드솔라는 서울과 경기도를 지킵니다. 자, 인류 제국이 나눠져 있는데 울티마 세그멘툼 그렇게 막 나눠져 있죠. 자, 그 중에서 로드솔라가 커버하는 곳은 어디야? 세그멘툼 솔라, 화성과 태양계, 지구 테라, 그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역이 있죠? 이 영역을 책임지는 게 바로 로드솔라예요. 근데 스페이스 마린도 아니고 일반 인간이에요. 일반 인간인데, 자, 이 로드솔라 마카리우스가 왜 유명하냐? 때는 언제야? 고그 벤다이어 성악께서, 이거 옛날에 아데타 소로리타스 시스터즈 오브 배틀 설명회 때 말씀드렸죠. 자, 배교의 시대라고 불리죠. 이때 뭡니까? 고그 벤다이어라는 인물이 자신의 황제의 대리인이라 그래갖고는 온갖 개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예? 막 자신의 사병을 만들고 거의 황제와도 같은 직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때가 배교의 시대죠. 결국에 이제 안 된다, 나는 죽기에도 바쁘단 말이다 하고서는 뒤지잖아요. 그때 배교의 시대가 끝나고 프라이마크도 없고 인류 제국은 대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 대혼돈의 시대에 우뚝 일어선 인물입니다. 그 전대 로드솔라가 있죠. 그 전대 로드솔라가 잡히던가? 그럴 거예요. 잡히던가 포위를 당하는데, 이때 누가? 마카리우스가 가갖고는 구하러 왔습니다 해갖고는 마카리우스가 그 로드솔라를 구해요. 그랬더만, 야 새끼! 기합이 차있구만! 너 지금부터 나의 전속 부관이다! 그래갖고는 그 기합찬 아세이 마카리우스가 로드솔라의 부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전임 로드솔라가 수도권 방위사령관이 이제 은퇴했을 때, 정확히 말해서 죽었거든요. 죽음이 곧 은퇴죠. 자기의 후임자로 마카리우스를 선정을 합니다. 마카리우스! 다음 로드솔라는 너다! 내 다음은 너다! 그래갖고 마카리우스가 이제 전차는 아직 안되고 로드솔라가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마카리우스가 했던 거 요시! 결코 전쟁, 다시 정전! 성전이다! 무슨 성전? 마카리안 성전이다!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카리안 성전을 왜 일으키고 마카리안 성전의 목표가 몰라요. 자세한 거는 친가님의 이제 마카리안 성전 설명회를 보시면 되는데, 마카리안 성전은 왜 했어? 모릅니다. 외계인 잡아 죽이기, 이단 배반자들, 그리고 인류 제국의 통제권이 벗어난 애들이 있죠. 걔네들을 인류 제국에 복속시키는 게 바로 마카리안 성전의 목표입니다. 인류 제국이 배교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약간 좀 분열이 일어났었죠.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고 통제권이 좀 약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몇몇 행성들은 다시 제노 새끼들이 들끓어 오르고 있고, 카오스 이단 놈의 새끼들이, 헤러틱 새끼들이 되게 들끓어 오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몇 행성은 자치령입니다. 난 오늘부로 인류 제국과 관련이 없어요. 그랬단 말이야. 제노 죽이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없죠. 예. 자, 그래갖고 로드솔라가 마카리안 성전을 일으킵니다. 마카리안 성전을 일으켜갖고, 자, 수많은 인류 제국의 행성을 다시 그레이트 어게인 해갖고
가자! 화성 갈 거니까가 아니라 은하 갈 거니까. 자, 엄청난 업적을 달성을 하죠. 미친 새끼 가로치고 칭찬. 프라이마크들도 고생을 했죠. 하지만 자, 이때 로드솔라는 뭐랑 가져갔어? 임페리얼 레이비랑 그 다음에 가드맨들만. 스페이스 마린 없습니다야. 스페이스 마린 없어요. 임페리얼 레이비랑 가드맨만으로 7년 만에 1000개가 넘는 행성을 복속합니다. 물론 이제 강력한 세력은 그때 프라이마크들의 대성전할 때 잡았죠. 예, 물론. 자, 여기서 진지 빨고선 야! 프라이마크들이 대성전할 때랑 로드솔라가 마카리안 성전할 때랑 똑같은 줄 알아? 프라이마크들이 강력한 외계인들이라던가 그런 애들을 다 잡았잖아! 라고 이제 진지 빨고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나온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강력한 외계인들은 그때 프라이마크들이 성전하면서 다 잡았어요. 아스트라 밀리타롬 가드맨 아세이들 이끌고서는 7년 만에 1000개 행성을 쓸어버립니다. 그냥 1,2제국에 복속을 시켜버려. 새끼 기합. 이게 사람인가? 놀랍게도 사람입니다. 자, 그래갖고 마카리안 성전을 이걸 이제 이 7년을 마카리안 성전이라고 부르죠. 자, 이 로드솔라 마카리오스가 성전을 했던 건 뭐야? 로드솔라 마카리오스의 성전은 30년간 지속이 됩니다. 30년간 지속이 되는데 주로 마카리안 성전이라고 불리는 건 뭐야? 딱 이 7년 동안 1000개 행성 따먹은 거. 이 마카리안 성전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게 나폴레옹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나폴레옹 하면은 뭐 쇼딸이라던가 조세핀이 생각나기도 하겠지만, 나폴레옹 산하에 원수들이 있잖아요. 약간 뭐 흑인 원수도 있고 흑인 백인 혼혈이었던가? 하여튼 나폴레옹의 원수들 있죠. 예, 나폴레옹과 18일 원수들. 예, 그런 것처럼 로드솔라 마카리오스 밑에 몇 명이었더라? 8명인가? 7명인가 8명의 휘하 장수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과 함께 웅장한 마카리안 성전. 뛰어난 부하, 개성 있는 부하 7명인가 8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야? 시발 자비란 사치야. 마카리오스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뭔가 아까 보니까 가드맨들 이야기 보니까 따뜻한 이야기가 나오겠지? 노. 배신자라는 악을 용납하지 마라. 제노라는 악을 용납하지 마라. 휴전협상 조까 밀어버려. 땡크로 그냥 깔아버리란 말이야. 번드 헤라틱 킬 더 뮤턴 퍼지 더 제노. 싹 다 쓸어버립니다. 로드솔라의 방식이었어요. 그게 적들에게 아주 냉혹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냥 쓸어버려요. 자, 20년이 지났습니다. 마카리안 성전이 20년 차 되니까 뭐야? 이게 좀 문제가 좀 심해지죠? 왜냐면은 너무 세졌어요. 인류제국의 그 지휘부가 누구죠? 하이로드들이잖아. 하이로드. 인류제국의 그 행정부에 여러 명의 하이로드들이 이제 그 꼭대기에 있고, 오로성처럼 오로성이 있고, 오로성 밑에 세계정부랑 천룡인이랑 그 다음에 해군 정부, 그 해군 본부가 있잖아요. 근데 로드솔라가 자, 마카리안 성전 20년차 들어가니까 막을 사람이 없어. 반란도 딱히 안 하고 가갖고는 시발 뭐야 외계인 그 뭐 이단 놈의 새끼들 다 때려잡잖아. 그래갖고 한편으로는 전만 너무 세지는데 저거 어떻게 견뎌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묘한 관계가 성립이 되죠. 첫 번째로 마카리안 성전을 하면서 행성을 복속해가고 거기서 11조가 빠릿빠릿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확보가 잘 되고 자기네들의 부를 축적시킬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좋아. 거기다가 실패도 안 해. 능력도 좋아. 거기다가 뛰어난 그 원수들이 있어. 뛰어난 부하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새끼 너무 세지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견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좀 심각해지죠? 왜냐면은 호로세롯이 시즌2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견제를 해? 정복 활동도 하고 방어 활동도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처럼 씨발 빠꾸가 없는 거야. 브레이키가 없어. 브레이키가 없이 쭉쭉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자, 어디까지 가냐면은 스페이스 울프랑 MOU를 체결을 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스페이스 마린 귀에 들어가갖고 스페이스 마린이 출동을 해주는 형태야. 도와줘요 스페이스 마린 이렇단 말이야. 근데 스페이스 울프랑 MOU를 체결을 했대요. 그리고 첫 번째 놀라운 점은 그건 거고, 두 번째도 다른 놈들도 아니고 스페이스 울프가 MOU를 체결을 한다고? 야! 이거 뭐야? 오케이 했어? 야 씨발 술 잘 마셨나 본데. 펜리스 풀코스 한번 체험해봤나 본데 오케이 함? 그러니까 이게 좀 일이 커지죠. 왜냐면은 일단
물론 일단 그게 대단해요. 스페이스 울프랑 MOU 체결한 것도 대단해. 협력 관계가 됐단 말이야. 그것도 대단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스페이스 마린이랑 그동안 관련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스페이스 마린까지 어떻게 보면 흡수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물론 스페이스 울프가 짬바가 있는데 스페이스 울프가 마카리오스 밑에 들어갔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독립군벌처럼 성장한 마카리오스와 스페이스 울프, 그것도 퍼스트 파운딩에서 사령 머신이라고 불리는 스페이스 울프랑 합쳤어. 자, 그래서 마카리오스의 마카리안 성전이 30년 차가 됐습니다. 30년 차가 됐는데 여전히 마카리오스를 시발 막을 수가 없어. 자, 그랬는데 어디를 가 이번에는? 워해머 세계관의 은하계는 말이죠. 은하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왜 은하계 밖으로는 안 나가요? 시발 아무리 은하계가 많아서 컨트롤할 수는 없다 그래도 왜 우리 은하 밖으로는 안 나가는 거예요? 왜? 황제가 있는 지구 홀리테라의 아스트로노미칸의 등대의 불빛이 닿는 곳만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스트로노미칸의 기점으로 아스트로노미칸에 점점 멀어질수록 아스트로노미칸의 불빛이 작아집니다. 물론 사이킥 불빛이죠. 일정 거리 이상으로 나가면은 아스트로노미칸의 불빛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주 항행을 할 수가 없어요. 나침반이 고장이 난단 말이야. 우리 은하 밖으로 나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도 못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왔었지? 아스트로노미칸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을 헤일로 성단이라고 하거든요. 헤일로 성단. 너무 멀어갖고 우리 은하 바깥에 해갖고 너무 멀어갖고 여기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못 돌아와요. 근데 로드솔라 마카리우스가 어디까지 가? 헤일로 성단까지 도착을 합니다. 존나 위험한데죠? 여기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네크론의 흔적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대성전 당시에도 프라이마크랑 황제도 여긴 안 갔습니다. 못 갔죠, 정확히 말해서. 그래서 존나 위험한 외계인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야? 기술의 암흑기 때 고대 인류의 유산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말인즉슨 고대 인류가 어떠한 형태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또 AI도 남아있을, 혐오지성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또 뭐야? 대성전 때 프라이마크들이 겨우겨우 개씹고생해갖고 잡았던 외계인들 있죠? 걔네들이 헤일로 성단으로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존나 위험한 마구리입니다. 헤일로 성단까지 들어가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수많은 견제와 배신이 시작이 되죠. 활동했던 그 8명인가 7명의 부하 있죠? 그 원수 중에 한 명이 이제 배신을 해. 배신을 해갖고 반란을 일으켜갖고는 마카리우스가 성전하다가 그 배신 진압하러도 가고 독살 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슬슬 마카리우스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해? 보급 같은 것도 잘 안 주고 그러죠. 지원도 잘 안 해주고. 자, 그래서 보급도 안 들어와. 그리고 지원도 점점 안 좋아져. 그러니까 이제 말년에 이제 마카리안 성전이 흐지부지 되죠.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 마카리안 성전은요 3개의 매체에서 다루거든요. 화이트 도프 잡지랑 아스트라 밀리타로 코덱스랑 그 다음에 마카리안 성전 3부작 소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 묘사가 좀 다릅니다. 각자 묘사가 다르고, 그 다음에 마카리안 성전 소설은 마카리안 성전만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설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뭉뚱그려서 나오는 부분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소설을 읽다 보면 꽤나 딥하고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잘 몰루. 나중에 특집 한번 할게요. 이거는 마카리안 성전 특집은 나중에 할게요. 오늘 할 얘기가 더 많아요. 이제 2명 했어. 오늘 5명인가 6명 할 건데, 물론 그 남은 그 3, 4명은 조금 짧긴 한데 어쨌거나, 자, 마카리오스는 이제 위대한 위협을 세우죠. 수많은 워해머 팬들이 동의하는 거 뭐야? 프라이마크보다 로드솔라 마카리오스가 낫다. 그래서 이 위대한 업적을 세워갖고 어떻게 됐어? 전차가 됐죠. 마카리오스 중전차가 됐습니다. 마카리오스 중전차 뭐야? 보급형 베인블레이드죠. 그래서 마카리오스 중전차 생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야? 저기죠. 그 루시우스죠. 루시우스. 그 데스코 오브 크리그의 포즈월드. 다음은 누구야? 로드솔라. 또 다른 로드솔라입니다. 지금 42번째 천년기의 로드솔라예요. 마카리오스는 죽었고 몇천 년 전에. 지금 로드솔라는 누구야? 레온투스입니다. 레온투스. 에? 레온투스 이 새끼 누군가요? 예, 신캐예요, 신캐. 근데 이 사람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 같죠? 왜? 에이지 오브 지그마에 있어야 되는 애 아니야? 아닌데? 아! 카를 프란츠 아니야? 카를 프란츠? 야, 이거 그리핀 아니야? 그리핀 아니네? 말이네? 야, 무슨 워해머의 말이야. 워해머 판타지 출신이지. 너 에이지 오브 지그마 출신이지. 혹시 부친 중에 한 분이 칼씨인가요?
카르프란츠 아니야? 자, 누구? 42번째 천년기의 로드솔라 레온투스입니다. 자, 레온투스는 누구야? 자, 참고로 자, 레온투스가 타고 다니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콘스탄틴이라고 불립니다. 사이보그로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관절 보이세요? 야, 무슨 4만 년대 말을 타고 다녀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말 몸에다가 호스를 꼽아놓고 그 다음에 말의 다리는 사이보그 말이죠. 실례지만 어색하십니까? 이 친구 처음 나왔을 때 다들 반응이 뭐야 이거? 야! 이게 뭐야? 왜냐면은 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스트라 밀리타룸에 유명한 네임드 영웅들이 있거든요. 뭐 그렇게 로어가 깊진 않습니다만 네임드 영웅들이 다 미국 같단 말이에요. 레전드라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미니어처 게임에 쓸 수가 없다던가 업데이트가 안 되다던가 출시가 안 돼요. 근데 그 대신 나온 신생 아세이가 로드솔라 레온투스인데 이 새끼 뭐야? 너 에이지 오브 그 지구화 출신 아냐? 그 어데카십니까? 딱 이랬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자, 근데 성능은 개 좋아요. 아스트라 밀리타룸을 한다? 레온투스는 꼭 들어갈걸요?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서 레온투스가 들어갈걸요? 그 정도로 성능 존나 좋습니다. 자, 레온투스 그냥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어? 그냥 귀족 가문 출신이거든요? 귀족 가문 출신인데 그냥 엘리트예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그냥 제국에서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정치력도 뛰어나고 씨발 못하는 게 없어. 에이 씨발 노잼이네 노잼. 그럴 정도로. 자, 그래서 로드솔라 레온투스는 진짜 전례 없는 금수저이자 초초초초초초 엘리트입니다. 당연한 게 얘 그냥 인남캐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따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는 건 다 인남캐예요. 스페이스 마린들이 주먹 그냥 손가락을 푹 찢어버릴 정도의 그냥 인남캐들이란 말이야. 자, 근데 레온투스의 특징 뭐야? 로보텍 길리먼 라인입니다. 로보텍 길리먼이 돌아왔죠? 처음에 로보텍 길리먼이 돌아왔을 때 인류제국의 지도층이 극렬 로보텍 길리먼 빠돌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야 씨발 지가 황제야? 이 새끼 호루스 시즌2 아니야? 로보텍 길리먼을 견제하려는 세력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레온투스는 어디로 갔어? 길리먼 라인 탔습니다. 길리먼 라인 타갖고 낑낑! 길리먼 주인님! 멍멍! 뭐야? 길리먼의 불독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누구의 충견 그러면 뭐 불독 그렇게 불리죠. 근데 레온투스 뭐야? 길리먼의 불독은 아니고 뭐 도베르만 아니면 뭐 골든 레트리버? 길리먼을 견제하고 길리먼을 믿지 못하고 길리먼 뒤에서 이제 암약을 하던 애들 있죠? 레온투스가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새끼들이 내가 직접 나서겠다 그래갖고 대신 담궈주고 변호해주고 뭐 그럽니다. 지원해주고 프라이드마크님 최고야 최고. 레온투스는 이제 신생 아세이라서 그 이야기라던가 설정이 많진 않아요. 근데 레온투스의 설정은 자 4차 타이라니드 전쟁 있죠? 2025년 기준에 워해머가 10판이죠? 워해머가 10판인데 타이라니드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4차 타이라니드 전쟁이죠? 근데 4차 타이라니드 전쟁이 시작이 될 때 타이라니드가 그냥 대놓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조용히 들어왔어요. 타이라니드의 침공의 문제는 뭐야? 워프의 그림자를 갖다 보내버리니까 행성이 따였는지 안 따였는지가 모르는 거야. 행성이 그냥 막연하게 연락이 안 돼. 그래갖고 야 무슨 일 있는지 확인해봐. 엑다리오스 행성으로 지금 당장 조사대 출동. 그럼 뭐야? 조사대 출동하면 타이라니드한테 먹히던가 아니면 워프의 그림자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통신도 안 돼. 뭐야? 또 보내봐. 함흥차사처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4차 타이라니드 전쟁 침공 초반에 그런 식으로 타이라니드는 이 레비아탄 함대가 존나 많이 들어왔는데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미친 새끼 등장해서요. 가로치고 칭찬. 커스토디안 가드 설명했대. 이거 기억을 하시겠지만 커스토디안 가드가 뭐 은퇴하거나 뭐 그러면은 어떻게 저기로 간다 그랬잖아요. 뭐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세이를 충원한다던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커스토디안 가드는 황제를 지키지만 어쨌건 인류제국의 안위가 곧 황제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황궁을 지키지만 그 외적인 활동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눈이죠. 그쵸? 황제의 눈으로 이제 첩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커스토디안 가드의 대빵 누구야? 트라잔 발로리스입니다. 이 아저씨 이 도끼 있죠. 하하! 뭐 커스토디안 가드 대장인데 도끼 들고 있으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페리얼 라이트라든가 탱크를 그냥 깔아버리면 되겠네? 이 도끼가 임페리얼 라이트랑 탱크로 찢어버립니다. 트라잔 발로리스가 붕쭈 대가리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지랄을 해요. 이 거대한 도끼를 따다다다다다다다 이지랄 하죠? 그러면은 노른 에미서리 하이브 타이런트 카니 팩스 드레드 노트 그렇단 말이야. 존나 무서운 아저씨거든요. 9월이죠 9월.
서왕이야 서왕. 붕쭈 대가리 딱. 곤무스님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붕쭈 도끼 딱. 서왕 포지션이에요. 근데 트라잔 발로리스가 이제 커스토디안 가드의 대빵이란 말이죠. 트라잔 발로리스가 그걸 딱 들어요. 좆됐다. 타이라니드다. 비상 1,2제국 비상. 타이라니드의 침공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1,2제국의 행정 체계는 병신이에요. 자, 그 원정대는 어떻게 편성을 하지? 예상은 어디다 끌어오지? 어느 연대를 가져오지? 이지라라는 시간이 존나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트라잔 발로리스와 그 다음에 소수의 커스터디안 가들이 준비를 하고 어떻게? 스페이스 마린들한테 먼저 연락 돌립니다. 스페이스 마린, 자 카이반 슈라이크 누구죠? 레이븐 가드의 챕터 마스터죠? 카이반 슈라이크한테 자 타이라니드가 왔으니까 유격전으로 시간 좀 끌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타이라니드 전쟁하는데 병력 편성하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카이반 슈라이크 타이라니드 전쟁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카이반 슈라이크가 와카리마스 하고서는 레이븐 가드와 근데 또 누구 몇 명 더 있는데 다른 스페이스 마린들이 유격전으로 타이라니드의 어그로를 좀 빼놓습니다. 타이라니드의 어그로를 빼놓는 사이에 자 로드솔라 레온투스가 이제 지원을 다 이제 정리를 끝냅니다. 레온투스가 이제 하이로드들이랑 1,2제국의 다른 기관들이랑 협조 다 해나갖고는 대타이라니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자 전방에 있는 행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스페이스 마린의 분견대가 유격전으로 타이라니드의 어그로를 빼놔. 그러면은 레온투스는 후방에서 물자가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고 물자가 풍부한 곳, 징집을 빨리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안전한 행성 있죠? 레온투스가 그 행성을 딱 정해놔요. 행성계를 정해놔갖고 1차 방어선 해갖고 그 행성들에서 이제 물자라던가 징발, 집결 다 한 다음에 타이라니드한테 꼴박! 그렇게 해요. 레온투스의 전법이 그거고 그 다음에 2차 방어선은 어디야? 레온투스는 어디로 가? 화이트 템플러의 모성이 있거든요. 스페이스 마린 중에 화이트 템플러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의 모성으로 레온투스는 이동을 합니다. 화이트 템플러의 모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화이트 템플러랑 같이 공조를 하기로 해요. 근데 뭐야? 화이트 템플러한테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어그로 붙인 거였거든요. 화이트 템플러의 이제 그 눈물 나는 이야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11조에서 나왔죠? 이 이야기 조금 이따 할 겁니다. 11조에서 이제 얘네들이 어떤 고통받는지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화이트 템플러의 모성에 이제 레온투스의 타이라니드 방어군이 집결을 하고요. 지휘소를 거기다가 차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와? 임페리얼 피스트에서 뭐를 파견을 해? 팔랑크스까지 와요. 그래서 후방에서 지휘부니까 하이브 마인드님이 만만해 보여? 하이브 마인드가 그 패턴을 파악해버립니다. 평범한 타이라니드 대응책이잖아. 타이라니드가 존나 무서운 게 그거죠. 무지성 꼴박이 아닙니다. 타이라니드는 전략적 판단이라던가 그런 거 잘합니다. 1,2제국의 전략 전술 다 이해하고 있어요. 하이브마인드님이 조수로 보이냐? 레온투스가 방비를 겁나 잘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보 보내죠. 스페이스 마린 유격대 다시 돌아와 주세요. 지금 1차 방어선에 타이라니드가 도착했으니까 유격 활동 그만하고 집결해갖고 1차 방어선에 가갖고 타이라니드를 막아주십시오. 그 용병술로 전선이 지지부진해지는 거야. 씨발! 근데 하이브 마인드님이 조수로 보이니? 하이브 마인드가 최종 방어선이 어딘지를 알아내죠. 존나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레온투스의 존재를 하이브 마인드가 알아냅니다. 그냥 막연하게 후반에 어떤 적들의 병력이 나오고 있음 그거 아닙니다. 하이브 마인드가 레온투스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야 보니까 이 전쟁 예전보다 좀 번거로운데? 근데 이 큰 판을 짠 거는 레온투스라는 아세인데? 대충 적의 지휘관이 있음 이거 아닙니다. 하이브 마인드가 레온투스를 딱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레온투스의 위치 찾아내라. 그랬더니 레온투스가 있던 어디? 화이트 템플러의 행성의 위치를 바로 찾아냅니다. 타이라니드의 함대가 어디로 가? 화이트 템플러 모성으로 들어가요. 야, 그래서 여러분 11조 보시면은 화이트 템플러한테 저기가 커스토디안 가드가 개지랄 떨죠? 이게 레온투스가 이때 커스토디안 가드랑 같이 어그로 묻혀와서 그래요. 레온투스의 지휘부가 어디에 있었어? 화이트 템플러의 챕터 지휘부 있죠? 거기였단 말이야. 근데 화이트 템플러 모성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화이트 마인드가 왜? 레온투스 잡으려고. 그래갖고 씨발 좆됐죠? 화이트 템플러는? 그랬는데 이때 스페이스 마린의 본거지예요. 아무리 타이라니드라고 하더라도 스페이스 마린의 본거지로 들어간단 말이야. 거기서 레온투스를 암살해야 되는데 챕터 수도원에 요새 수도원에 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하이브마인드가 어떻게 하죠? 타이라니드 괴수 설명이랑 이어집니다. 이거 노르네미 소리 출동이다. 노른 엄마 도둑. 엄마를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아스트라 밀리타룸에 지휘관을 도둑질하라. 그래갖고 노르네미 소리가 3마리가 투입이 됩니다. 이거 제가 타이라니드의 괴수들 설명했다 말씀드렸죠? 노르네미 소리 한 마리는 어떻게 해? 다른 지휘부 있거든요. 그냥 아스트라 밀리타룸에 그냥 지휘부 있는 데 있죠? 거기 가갖고 지휘부 다 죽여버리죠. 지휘부를 다 죽여버렸는데 마지막 남은 병사 하나가 자폭 스위치 눌러갖고 노르네미 설이랑 같이 폭사. 그 다음 뭐? 두 번째 노르네미 설이는 어디로 갔어? 화이트 템플러에 올챙이 크림 보관소 있죠? 진시드 보관소 가갖고는 드레드노트 수십 대 상대로 노르네미 설이가 무쌍 찍죠? 그래갖고 화이트 템플러의 미래 다 작살내버립니다. 화이트 템플러의 진시드 올챙이 크림 있잖아요. 다 김빠이하고 박살내버렸어. 그 다음에 그것을 막던 화이트 템플러의 드레드노트도 다 박살낸 다음에 나는 할 일을 했으니 떠난다. 그래갖고 노르네미 설이 도망갔죠. 이거 타이라니드 괴수 설명했다는 이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한 마리 뭐야? 자, 얘가 바로 레온투스 잡으러 갔습니다. 야, 인남캐 아니야, 인남캐? 그리고 아까 뭐야, 여기가 화이트 템플러의 본거지잖아요. 화이트 템플러의 본거지인데 아까 진시드 보관소에 드레드노트 상대로 무쌍을 찍었어요. 진시드 보관소는 웬만해서 못 준단 말이야. 근데 노르네미 설 한 마리가 뚫어버렸어. 그러니까 시발 레온투스 정도면 그냥 뚫어버리는 거 아니야? 자, 노르네미 설이가 레온투스를 암살하라고. 야, 레온투스 어딨어? 엄마 도둑이 아니라 레온투스 도둑이다. 이리와, 대가리 딱대. 붕쭈 대가리 깡. 어? 뭐야, 시발 노르네미 설이 키가 11m인가 8m짜리 괴수예요. 하이브타레언트보다 크단 말이야. 근데 드레드노트 상대로 내가 무쌍을 찍었는데 다시 레온투스 붕쭈 대가리 딱 하는데 깡. 아차차. 레온투스 누가 후원한다 그랬죠? 레온투스의 적극적인 후원자 누구였죠? 로브트 길리먼도 있지만 커스토디안 가드와 트라잔 발로리스가 후원을 해준다 그랬죠? 그냥 커스토디안 가드가 있었던 게 아니죠? 트라잔 발로리스가 있었습니다. 뭐고 씨발놈아! 트라잔 발로리스가 그 현장에 레온투스랑 같이 있었어요. 커스토디안 가드랑 도끼로 붕쭈 대가리 따라라라라락 때리니까 노르네미 소리가 씨발 이게 아닌데? 그래갖고는 어떻게 돼? 커스토디안 가드 몇 놈 죽였단 말이야. 한두 놈 죽였단 말이야. 난 레온투스만 죽이면 돼. 그래갖고는 레온투스를 딱 죽이려고 갔는데 그 옆에 트라잔 발로리스가 니 어디 시키는데 행줬잖아. 붕쭈 대가리 따다다다다다닥 하니까 노르네미 소리가 드레드노트 상대로 무쌍을 찍던 내가 허미 시펄 깨꼬다. 자, 그래서 레온투스는 오늘도 로드 솔라로서 불철주야 조뱅이 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살 정도로 보이세요? 몇 살? 30살? 40살? 100살 넘었어요. 길리먼 라인 타기 전에 이미 수명 연장 시술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살 넘었습니다. 100년 넘게 근속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마인드는 레온투스한테 언젠간 먹고 말 거야. 치토스. 자, 다음. 야, 아세. 지금부터 진정한 해병이다. 스페이스마린 새끼들은 말이야. 비치들처럼 파워아머나 입고 막 볼터나 쏘고 다니고 말이야. 새끼들. 자, 스트라켄 대령입니다. 기합. 람보는 따로 있어요. 스트라켄 대령은 누구야? 카타찬 제2연대 그린 바이퍼 녹색 독사들 뭐라 그래야 돼? 초록 독사들 그린 바이퍼 카타찬 제2연대가 그린 바이퍼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대장입니다. 대령 스트라켄 대령 카타찬 2연대 할 거면은 잠깐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야? 자, 제가 오그린 얘기했을 때 노크 얘기했었죠. 노크가 뭐였더라? 자, 노크 얘기 간단히 얘기하자면 자, 카타찬 제 2연대 그 그레이스 대령이라고 있었어요. 그레이스 대령이 이 노크라는 오그린을 끄고 보디가드로 두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공격을 당하죠. 공격을 당해갖고는 애구궁 씨발 그레이스 대령 뒤진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가 딱 나타난 거야. 뭐했어? 여기서 왜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 대령이 그죠? 노크야 씨발 내가 피탄을 해갖고 못 움직이겠다. 자, 키메라 안에 키메라 장갑차 안에 메디킷이 있다. 빨리 가져다 다오. 키메라 안에 메디킷이 있어. 가져다 다오. 그럽니다. 그랬는데 오그린이었죠. 그래서 노크는 이게 너무 기니까 단어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키메라 장갑 가져와. 분명히 그레이스 대령은 키메라 장갑차 안에 메디킷이 있으니까 그 메디킷을 당장 나에게 가져다 다오 그랬는데 뭐야? 노크는 보스 키메라 가져다줘. 알겠다 보스.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 키메라 장갑차를 아예 끌고 왔죠. 키메라 장갑차를 몇 미터 끌고 왔더라? 몇십 미터 끌고 왔죠? 몇 톤짜리 몇십 톤짜리 장갑차를 끌고 가고 보스 키메라 가져왔다. 그러니까 야 키메라 장갑차 안에 메디킷을 달라고. 이 새끼야 비켜봐 내가 할게. 노크야 아 씨발라 크리스 대령 흠해. 아우 죽는다 목마르다. 야 물 좀 다오 노크야. 그러니까 노크가 보스 물 가져온다. 그래갖고 물을 한 컵을 가져야 되는데 아예 물을 바가지로 갖다 부어버리죠. 그래갖고 크리스 대령이 해갖고는 익살 뻔합니다. 오그린이 바켓으로 물을 갖다 부어버린 거야. 물 한 컵 주면 되는데 갖다 부어버리니까 오 해갖고 죽을 뻔합니다. 그레이스 대령. 그래갖고 그레이스 대령을 노크가 호위를 해갖고는 이제 잘 데려오죠. 그러니까 그레이스 대령이 어떻게 아세 새끼 기합 이럽니다. 그래갖고 노크가 뭐해? 보네드 수술 받죠. 보네드 수술 뭐죠? 오그린의 지능을 올려주는 수술이죠. 그래서 보네드 수술 받고 노크의 지능이 올라갑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그레이스 대령의 전속 보디가드가 돼요. 그랬는데 그레이스 대령은 나이도 들였고 전쟁에서 저기가 뭐야 상처를 많이 받아갖고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됐단 말이야. 카타찬 데빌이 상남자 집단 같지만 이렇게 발목을 잡을 것 같으면 전역하는 게 낫죠. 카타찬 데빌은 상남자 집단이긴 하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그레이스 대령 밑에 전속 따까리가 누구였어? 바로 스트라켄이었습니다. 근데 그레이스는 그때 대령이었고 스트라켄은 부사관이었어요. 뭐야? 에드워드 엘릭인가? 인체 연성을 했나요? 인체 연성한 거 아닙니다. 자, 스트라켄 대령 하사죠. 부사관이었을 때 그레이스 대령 밑에 있었을 때 뭐 하고 있었어? 엘다를 사냥하러 갑니다. 귀쟁이. 뭐야? 귀쟁이가 겁대가리 없이 카타찬으로 왔어? 오늘 저녁은 귀쟁이 곰국이다. 딸깍 해갖고는 자 이제 귀쟁이 대가리에다가 샷건을 박아주러 갔는데 뭐죠? 카타찬 데빌이 살고 있는 카타찬 연대가 살고 있는 카타찬 행성 뭐죠? 데스월드죠? 타이라니드랑 앙바드도 쥐지치고 나오는 행성이죠. 왜? 토착 생물이 미친 새끼들이라서. 그래서 가다가 귀쟁이 잡으러 가는데 랜드샤크라 그래갖고 랜드샤크 육상상어? 땅상어? 그래갖고 랜드샤크라는 진짜 상어처럼 생기진 않았고 상어처럼 이빨이 좀 날카롭다는 거겠죠. 하여튼 뭐 티라노사우루스가 공격했어요. 뭐 이제 어렵다. 티라노사우루스가 그 스트라켄 대령을 공격을 해갖고는 스트라켄 대령의 팔을 잘라버립니다. 상체가 반이 잘려버려요. 근데 스트라켄 대령이 어떻게 해? 쌍놈의 육상상어 개새끼! 그러고서는 권총이랑 단검 뽑아갖고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족쳐버립니다. 시발 내 팔 하나를 주고 티라노사우루스의 모가지를 따는 전략이야. 그러니까 팔모가지는 잘렸지만 기압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뭐야? 일리제국 입장에서 새끼! 이렇게 훌륭한 그 기합과 깡과 육체를 가지고도 순교를 하려고 하다니 아직 순교하기엔 이르다. 순교하기에는 네 놈은 너무 뛰어나다. 그래갖고 스트라켄이 이제 상반신이 잘려갖고 뒤질 뻔했는데 바로 오토메일 달아버리죠. 오토메일은 비싸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순교를 시킬 순 없어. 그래갖고 스트라켄 대령하면 뭐야? 바로 이 오토메일입니다. 사이보그 병사예요. 사이보그 병사. 그래갖고 그때 스트라켄 대령의 그 팔모가지를 먹었던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떻게 됐어? 여기 매달고 다닙니다. 이 해골 있죠? 랜드샤크, 그 땅상어, 육지상어, 그 티라노사우루스 대가리 여기다 메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달고 다니는 그 해골은 뭔가요? 이 해골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 그게 바로 이제 스트라켄 대령의 전설이죠. 그레이스 대령이 이제 은퇴를 하고 다음은 누구야? 스트라켄 대령입니다. 근데 스트라켄 대령이 그레이스 대령 밑에서 많은 걸 보고 배웠거든요. 그래갖고 스트라켄 대령 스타일 뭐야? 시발 개돌이야. 솔선수범. 야, 내 부하들을 믿을 수가 없어. 생각보다 기합찬 녀석이 아니야. 내 부하들은 아직 기열이야. 그리고 내 부하들이 다치면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솔선수범해갖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근데 역시 카타찬 데빌이죠. 워해머죠. 팔 하나 잘리는 거 정도 갖고 왜 그러는 거야? 지 몸이 뭐 오토메일 달았으면 뭐야? 패턴 나오는 거지. 에드워드 엘릭 뭡니까? 에드워드 엘릭이 오토메일 단 순간부터 오토메일 맨날 박살나잖아요. 그런 거죠. 자,
아니 대령님 팔이 괜찮아. 팔 하나 긁힌 것 같고 아니 씨발 상반신이 잘렸잖아요. 괜찮아. 오토메일로 다시 붙이면 돼. 드래곤볼로 살리면 돼. 그런 것처럼 인류제국의 기술은 세카이 이치란 말이야. 그래갖고 다시 오토메일 타면 돼. 그래갖고 작전이 끝났어. 아니 스트라켄 대령님 이번에는 눈깔 한쪽이 괜찮아. 눈깔 긁힌 것 같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갖고 솔선수범해갖고 나가서 이제 사륙 병기가 되는데 얼마나 미친 새끼야? 자 이제 뭐 아까 뭐 마르보 얘기하셨는데 그냥 이 스트라켄 대령으로 이제 다 이제 퉁치겠습니다. 자 스트라켄 대령의 저희 무빙 봅시다. 자 카오스에 악마들이 쳐들어왔어요.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데몬 엔진이 쭈뾰쭈뾰 뒤져라 필멸자들아 그러고 있는데 스트라켄 대령이 22명의 가드맨과 10정의 라스건 그리고 광산 폭파용 폭탄 하나로 데몬 엔진을 따버립니다. 가드맨 22명, 라스건 10정, 그리고 광산 폭파용 폭탄 하나 그걸로 데몬 엔진 따버립니다. 예. 야, 이 정도 했는데 대령이죠? 야, 얼마나 기합찬 세계관입니까? 또 다른 사례 볼까요? 자, 타이라니드가 카타찬 행성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타이라니드도 카타찬에서 뒤지셨다 그랬죠? 자, 우리 스트라켄 대령 어떻게? 하이브 타이런트 있죠? 하이브 타이런트한테 가서 칼질 4번으로 하이브 타이런트의 대가리를 뚝 따해버립니다. 아 물론 이제 그 카타찬의 토착 생물들과 뭐 카타찬의 이제 뭐 수많은 중화기를 맞았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딸피 상태였겠죠. 물론 당연히 하이브 타이런트는 딸피 상태였겠죠. 그 카타찬의 그 적대적인 환경 혹은 이제 그 카타찬 연대의 화력 투사로 뭐 당연히 하이브 타이런트가 빈사 상태라던가 떡갈비가 됐겠죠. 근데 스트라켄이 오 씨발 하이브 타이런트 내 놈의 내장을 찍고 죽인다. 존나 큰 덩치. 내장도 존나게 크겠지. 찍고 죽인다. 해갖고 어떻게 오토메일이랑 나이프 전투 나이프 하나로 푹찍 칼질 4번에 하이브 타이런트 대가리 뚜따. 근데 대령이야. 장군컷 높죠? 예. 장포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장군컷이 높은 걸 수도 있어요. 물론 하이브 타이런트가 비싼 상태였겠죠. 오크가 신나는 전쟁 콘서트를 열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둔말린이라는 행성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요시 카타찬 2연대 출동이다. 스트라켄 대령이 갑니다. 워버스를 마꾸라로 잡아요. 근데 인류제국의 영웅이라면은 워버스 정도는 마꾸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야릭도 노구의 몸을 이끌고 체인소드로 저기 잡았잖아요. 워버스 워버스 잡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보이즈들 30마리 잡았습니다. 워버스 플러스 오크 보이즈들 30마리 땄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뭐야? 킬라칸도 땁니다. 그 드레드노트 비슷한 거죠. 그 뭐야 오크가 타면은 데프 드레드 그리고 그레친이 타면은 킬라칸이죠. 킬라칸도 잡았어. 근데 준비됐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뭐야? 둘리도 잡아요. 둘리요? 스키고스 있죠? 둘리도 잡습니다. 쭈뾰쭈뾰 그러는 거라서 대령님 어쩌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 스트라켄 대령이 어쩌긴 뭘 어째 응 씨발 뒤지면 그만이야 해갖고 폭탄 딱 들고서는 폭탄 들고 둘리한테 돌격합니다. 그래갖고 시밤 쾅 퍼벙 살자 돌격한 거야. 살자 돌격. 그래갖고 이때 뭐 잡았어? 워버스 아니 오크 보이즈 30마리 에다가 킬라칸 에다가 워버스 에다가 둘리까지 잡아요. 근데 마지막에 둘리 잡는데 살자 돌격했죠? 마지막에 둘리 잡아갖고 살자 돌격한단 말이야.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전설적인 인물 나옵니다. 누구죠? 제가 이전에 아스트라 밀리타름 연대 설명회 때 말씀드렸었죠? 누구? 가드맨 마르보 슬라이 마르보. 이 새끼도 미친 새끼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얘 진짜 미친 새끼죠. 슬라이 마르보가 얘 후임이에요. 스트라켄 후임입니다. 그러니까 스베임 위험하지 말입니다. 스베임 그 둘리는 너무 무리지 말입니다. 아세 잘 봐라. 이 둘리를 내가 어떻게 잡는지 보여주겠다. 씨발 죽으면 그만이야. 슉 퍼벙. 어떻게 됐어? 둘리는 뒤졌고 스트라켄 대령은 걸레짝이 됐어요. 스트라켄 대령 걸럭짝 되니까 가드맨 마르보가 승배임 정신 차리시지 말입니다 하고서는 마르보가 스트라켄 대령의 조각을 이제 마르보가 회수해갖고 카타찬 모여라. 자 인체 연성을 시작한다. 그래갖고 어떻게 자 스트라켄 대령 또 인체 연성합니다. 깡깡깡 오토메일 달아갖고 스트라켄 대령 이제 제조립 들어갑니다.
자, 재조립을 들어가는데, 자, 카타찬 2연대가 어마어마한 활약을 벌여갖고는 오크들을 다 밀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스트라켄데르을 지금 디스크 조각 모험 하고 있는 사이에 아직 따뜻해 하고서 대령님 아직 따뜻해 하고서는 조각 모험 하고 있는 사이에 뭐야? 이 둘말린 행성 있죠? 이 둘말린 행성의 총독이 여러분 그 오크 녀석들 제가 잡았습니다. 어호호호, 저의 뛰어난 지휘와 저의 영웅적인 활약으로 제가 오크들을 잡아냈습니다. 호호호 라고. 야, 둘말린 행성의 총독 대단해. 당신 정말 대단해. 그래갖고는 그 스트라켄드 형이 그 휩쓸었던 걸 전공을 싹 다 가로채갑니다. 예. 제가 했어요. 제가. 어호, 이게 바로 둘말린 행정부의 위험이죠. 그래갖고는 자, 다 가져갔단 말이야. 무슨 냄새 안 나요? 에? 무슨 냄새요? 이단 놈의 새끼 냄새 나지 않아요? 예, 그쵸. 슬라네시 컬트였던 거야. 그래갖고 둘말린 행성에서 슬라네시 컬트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예. 반란이 일어났어요. 자, 그랬는데. 자, 이 스트라켄 대령 인체연성 끝났거든요? 뭐라 그랬어? 둘말린이 카타찬 바로 옆이라 그랬죠? 그래서 둘말린 행성에서 반란이 일어났답니다. 그때 그 오크를 막아냈던 그 총독이 슬라네시의 컬트가 됐다는데요. 어쩌면 반란군을 토벌해야 돼요. 그러는데 아세이! 잘 들어라! 카타찬 제2연대가 반란을 진압하도록 하겠다! 에? 바로 갈 수 있어요? 무전 상태가 이상하다! 들리는가? 잘 들려요. 안 들리세요? 저희 목소리가? 카타찬 2연 일부러 무전 끊어. 복수의 시간이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인체 연성하는 사이에 내 전공을 가져가 버려? 거기다가 더러운 슬라네시 컬트의 배신자가 됐어? 일부러 통신 다 끊어버린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라 카타찬 2연대! 모두 무전을 끊는다! 아스트로패스와 내비게이터들을 당장 반에다가 가둬라! 위에는 끼치지 말고! 자! 그리고 그들을 포라이어 곁에다가 둬라! GG6님의 시간이다. 자, 내 전공을 뺏었지? 병신을 만들어주마. 예. 그래서 통신이 끊기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란이 진압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요? 반란이 진압이 됐나요? 스트라켄데령이 복수를 했나요? 모릅니다. 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진실은 스트라켄데령과 카타찬 2연대만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저편 너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둘말린 행성 말인가? 애초에 그런 행성은 없지 않았는가? 반란이라뇨? 무슨 말씀이시죠? 애초에 그런 행성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돼버렸죠. 존나 무섭죠? 자, 그래갖고 또 어떤 활약했어? 타우의 배틀슈트 중에 여러분 리타이드 배틀슈트 아시나요? 리타이드 배틀슈트 뭐죠? 배틀슈트 계열 중에 제일 큰 거죠? 맨 오른쪽에 이게 리타이드 배틀슈트입니다. 근데 리타이드 배틀슈트가 딱 보니까 슈트라켄데령이 씨발 존나 크다. 안에 전선이랑 기름도 존나 크겠지. 슉 가갖고 자 대가리를 자 그래갖고 타오의 가장 유명한 영웅 3명 있죠? 3명 중에 1명 누구야? 섀도우 선이죠. 이쁜 누나. 섀도우 선이 그거를 보고서 야! 씨발 그 리타이드 슈트가 얼마나 비싼 건데 이 더러운 야만인 놈 이리 와 붕쭈 대가리 딱 해갖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 역돌격. 섀도우 선이 스트라켄데랑 대가리 따로 오니까 바로 쥐도선을 모르게 역돌격합니다. 여러분 카타찬 데빌이 존나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전투력도 존나 센데 얘네는 기도 비닉이 장난 아니에요. 포라이어에 준하는 위장 능력과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섀도우 선이 딱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라진 거야. 개식상 남자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부상자가 생기죠. 부상자가 생겨갖고 다리가 잘렸어. 다리가 잘렸어요 대령님.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럼 슈트라켄데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령님 다리가 잘렸습니다. 못 걸을 것 같아요. 살려주십시오. 기집애처럼 이랬어. 슈트라켄데령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세이! 고작 다리에 생채기 하나 난 것 같고 왜 그렇게 엄살이냐? 아세이! 그러고선 어떻게 해? 츤츤거리면서 어떻게 해? 걔를 들쳐매갖고 후방으로 데려다 줍니다. 에잉 이 녀석! 요즘 새끼들은 못 써먹겠구만. 이거 수육으로도 못 써먹겠어. 다리에 생채기 하나 난 것 같고 다음에 또 나를 실망시키지 말거라. 딱히 네 녀석이 걱정돼서 데려온 건 아니야. 내 때는 다리 하나로 자유만 뛰어다녔어. 오토밀 달고 와! 하고서 갑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양반이
최전방에 가갖고 왜 그 지랄을 한다 그랬습니까? 부하들이 다치는 꼴을 보기 싫어서. 부하들이 나만큼 못하니까. 그래서 최전방에 나가갖고는 그 지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부하들이 막 팔이 잘렸어. 팔이 잘리면은 말은 심하게 하죠. 말은 아세이! 대령님 씨발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슈트라겐이 새끼가! 팔에 생채기 하나 거 갖고 이렇게 기집애처럼 지랄이야? 너 같은 놈은 못 써먹겠다! 하고서는 들쳐배. 그리고 후방으로 이송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싸우러 가. 자, 그래서 지금 미니어처 게임에서는 삭제가 됐어요. 미니어처 게임에서는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갔는데 카타찬 2연대입니다. 카타찬 2연대는 미친 또라이들밖에 없어요. 자, 후임 한 명 누구야? 하커! 이 새끼 뭐야? 화력 덕후입니다. 하커. 아까 스트라켄드령은 뭐야? 스트라켄드령은 가갖고 대가리 따고 샷건으로 대가리 박살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하커 뭐야? 대령님! 그거 안 한단 빅 박힌 건 어디 있습니까? 헤비 볼터! 시발 훌륭한 대야 수단이지. 헤비볼터입니다. 스페이스 마린도 데바스테이터 팀이라 그래갖고 양손으로 들고 쏘잖아요. 헤비볼터 쏘고 있어. 이 새끼 사람인가? 스트라켄드령의 눈물을 암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트라켄드령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스트라켄드령은 팔굽혀펴지를 하지 않는다. 자신을 밀려오지 않는다. 카타찬을 밀어낼 뿐이다. 청노리스죠. 하커는 뭐야? 화력 덕후입니다. 빅 퍼킹 것만 있으면은 그냥 복상사 할 수 있어요. 헤비볼터, 플라즈마, 시발 멜타, 화력 덕후예요. 화력 덕후. You fucker! 하커. 얘도 카타찬 2연대입니다. 하커. 자, 다음 누구야? 존나 유명한 애죠. 얘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슬라임 마르보. 정확하게 말해서 가드맨 마르보. 이 새끼가 진짜 무서운 새끼죠. 얘 뭐야? 스트라켄데령이라던가 하커라던가. 하커는 You fucker! 따르륵 한다던가. 스트라켄데령은 야! 돌격이다 세이들! 딱 그렇잖아요. 근데 슬라임 마르보 뭐야? 가드맨 마르보죠? 말을 안 해요. 고든 프리맨과도 같은 역할입니다. 말을 안 합니다. 그래갖고 야 마르보 오늘은 뭐 할 거야? 대답 안 함. 하루 동안 사라져 있어. 근데 가드맨 마르보가 돌아왔죠? 그러면은 타워에 해머헤드 건십이 2대가 터져 있어. 이 새끼 가드맨이란 말이야. 이 새끼 가드맨이란 말이야. 해머헤드 건십이 한 방 쏘면 스페이스 마리도 한 방에 뒤져요. 해머헤드 건십이 그냥 직통으로 쏘면은 라이노 같은 프레더 같은 탱크라든가 장갑차도 터진단 말이야. 근데 마르보가 하루 동안 안 돌았다가 돌아왔어. 타우에 해머헤드 건십이 싹 다 뒤져 있습니다. 뭔지랄까지에 타이탄까지 잡습니다. 이 새끼 혼자 가갖고 어떻게 잡았는진 진실은 저편 너머에. 야 오늘 뭘 잡아왔니? 대답 안 함. 대답 안 하는데 보고입니다. 카오스에 타이탄이 박살이 났다는데요? 야 마르보 네가 한 거야? 대답 안 함. 돈 들여서 스마 왜 만듦? 이런 애들이 보통 스마가 되죠. 마르보는 거의 약간 뭐 로어 괴담 같은 느낌입니다. 로어 괴담. 갔는데 저게 주력 전차가 박살났다. 마르보는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대충 마르보가 갔다. 해머에서 건십이 전멸했다. 마르보가 갔다. 타이탄이 박살이 났다. 오다 주어슈. 자 다음은 누구야?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루사카 이크리드. 이분은 장군이죠. 타이탄 잡아왔는데 타이탄 잡아왔는데 가드맨이래요. 씨발 헤비볼터를 양손으로 들고 쏘고 있는데 연사로 갈기는데 부사관이래요. 하이브 타이런트 대가리를 땄는데 대령이랍니다. 근데 자 우루사카 이크리드 카디아의 카디아 쇼크트루퍼의 카스텔란이죠. 카디아 총사령관이죠. 자 이 양반은 무슨 능력 있어? 가로등 뒤에다가 타이탄을 숨깁니다. 그 정도는 돼야 장군이야. 자 근데 우루사카 이크리드는 아스트라 밀리타름의 가장 유명한 영웅 중에 하나였지만 카디아의 몰락 때 이제 트라진의 그 수집품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루사카 이크리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번에 아스트라 밀리타름 이야기 때 했습니다 다. 자 우루사카 이크리드는 사라졌어. 하지만 그의 의지는 이어가. 자 누구죠? 우루사카 이크리드 앱이고요. 우루슬라 제이크리드 딸내미입니다. 딸내미. 우루슬라 제이크리드 딸이고요. 우루사카 이크리드가 앱이에요. 자 엄마 유전자는 어디로? 아빠 유전자 세게 받았죠. 자 그래서 자 재밌는 얘기 알려드리겠습니다. 딸이라고요? 자 우루슬라 크리드는 말이죠. 우루사카 크리드의 사생아예요. 어디 총독에 시녀랑 우루사카 이크리드랑 한번 불장난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우르슬라 크리드야. 그 브록 레스너 딸이 있잖아요. 요런 거랑 비슷한 거지, 요런 거랑. 요거. 브록 레스너 딸이랑 같은 그런 겁니다. 브록 레스너 이 딸도 지금 브록 레스너 지금 아들이랑 와이프랑 이 딸이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게 브록 레스너 전처한테 나왔던 딸이었나? 우르슬라의 엄마는 이 딸이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랬어요. 군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길을 걷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여자로서의 길을 갖기도 했는데 아니 아빠 유전자를 이렇게 강하게 받았는데 아빠 유전자를 이렇게 강하게 받았는데 어떻게 군을 안 가? 그래갖고 자 그 장성해갖고 군에 입대합니다. 이 정도 유전자면 가야지. 예. 그래갖고 군에 입대를 해요. 그래갖고 자 뭐야 카디아의 몰락이죠? 카디아의 몰락.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때 카디아가 몰락하면서 우르사카 이크리드가 최후의 저항을 하다가 그냥 트라진의 수집품으로 들어가 버리죠. 근데 그때 우리 아갈량, 야자수, 아바돈이 13차 블랙 크루세이드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르슬라 크리드가 그때 방어군으로 있었어요. 지역의 방어군으로 복무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카디안 쇼크트루퍼의 대빵으로 올라가요. 아버지 핏줄 빠름 맞죠? 왜? 아버지의 유전자로 놀라운 용병술과 지휘력을 발휘해갖고 그래서 아버지 빨로 아버지의 그거를 계승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갖고는 지금 이제 카디안 쇼크트루퍼의 대빵입니다. 예. 카스텔란으로 등극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자 우르슬라 이크리드 어디 라인일 것 같아요? 이제 놀랍지도 않죠? 로버트 길리먼 라인입니다. 예, 얘도 길리먼 라인이요. 아까 레온투스처럼 우르슬라도 길리먼 라인입니다. 그래서 카디아에 그 우르사카에 뭔가 유산이 있어요. 그 데이터 뭔가 있단 말이야. 무기로 사용할 데이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카디아에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거를 다시 회수해 와야 돼요. 다시 회수해 와야 되는데 딱 그 적임자가 누구야? 딸내미인 거야. 오, 로버트 길리먼 입장에서 뭐야? 아니 우르사카공 어찌 살아있어? 아니에요 섭정님 저 그 딸이랍니다. 새끼 기합. 그래갖고 로버트 길리먼이 우르슬라한테 그 우르사카 이크리드의 그 비밀 무언가를 회수해 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우르슬라는 딱히 하기 싫었거든요. 섭정이 까라니까 까야지 길리먼 라인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회수해 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었거든요. 뭐 고대의 병기인 건지 아니면은 초특급 비밀인 건지 하여튼 그거를 우르슬라가 회수하는데 성공을 해요. 또 뭐야 길리먼? 하오. 자 그랬는데 아버지의 냄새가 나잖아요. 이 쌍권총 있죠? 요 쌍권총이랑 이 우르슬라가 입고 있는 요 코트 있잖아요. 아버지가 쓰던 겁니다. 딱 쌍권총 차고 코트 입으면서 아버지는 사라졌어. 하지만 그 의지는 내가 이어가. 우르슬라 제이크리드. 그래갖고 지금 아스트라드 밀레타룸에 빠지면 섭한 영웅입니다. 예. 미니어처 게임에선 최근에 너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레온투스랑 우르슬라 무조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스트라 밀리타름을 할 때. 자 그래서 아스트라 밀리타름에는 더 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오늘은 딱 여기까지 알아봅니다. 딱 오늘 여기까지. 대부분의 주역 영웅들이거든요. 어우 간만에 방송 오래 했다. 그동안 깔짝깔짝 하다가 그쵸? 액다 녀석 초심을 잃었구나. 방송 왜 이렇게 짧게 하는 거야? 깔짝깔짝 했는데 오늘은 좀 길게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뭐야? 스페이스 마린들은 비치들이다. 비아치들이죠. 진정한 기합은 진정한 영웅은 기합으로 탄생한다. 사이커 뭐 초인 수술 뭐 카오스 신의 축복 비치 푸시들이 나오는 거죠. 뭐야? 그냥 씨발 기합 깡으로 가란 말이야. 인간 찬가 이 은하계 인류 제국은 인간의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스트라 밀리타룸의 유명한 영웅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옛날 설정도 있고 제대로 이제 설정을 말씀 안 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과장을 많이 하긴 했지만 대부분 진실입니다. 제가 양념을 존나 많이 치긴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기합은 진실이에요. 왜? 오해머거든. 보통 이런 애들이 나중에 스페이스 마린으로 간택이 되죠. 이 정도는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스트라 밀리타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예고드린 게 있죠? 뭘 예고드렸을까요? 청바지 도둑들, 대머리들, 진스틸러 컬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특히나 진스틸러 컬트라 제가 이전에 데스워치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 했었죠?
최초의 그 타이라니드와의 조우 카시우스 킬팀, 오르탄 카시우스의 카시우스 킬팀 얘기했었죠. 그래서 카시우스 킬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머리단 이야기 갑니다. 진스텔러 컬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